안녕하세요. 500만 개미입니다. 오늘은 시황 잠깐 볼 건데 7월 24일 금요일 전고점을 돌파해야 될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선을 깨고 하락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탈 원인으로는 제약바이오주들의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예견이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국 증시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경계를 좀 하면서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비중 관리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주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주말 편하게 쉬지 못하게 금요일 해외 증시들이 마감이 되어서 아쉽네요. 그러면 오늘 기업 분석할 종목 대보마그네틱인데 구독자 신청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대보마그네틱은 2차전지 기업인데 그 속에서 전자석 탈철기라는 제품을 국내 및 중국 시장에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기업 중에 독과점 기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독과점 기업이 시가총액이 낮았을 때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영업이익률을 지키기가 엄청 힘듭니다. 대부분의 독과점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엄청 큰 장점이면서 엄청 큰 단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큰 독과점 기업들 살펴보면 대부마그네틱이 18년도에 상장을 했거든요. 상장할 때쯤에는 영업이익률이 높았어요. 막상 상장을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대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독과점 기업이 아닌 이상은 열의 9은 경쟁사가 상장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서 가격 경쟁을 해야 되고요.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 분기별로 살펴보면 지난 19년도 4분기부터 이번 1분기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되는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재무 한번 보시면 재무 비율은 유동 비율이 이렇게 커지고 당좌 비율이 커졌다는 것은 시설 설비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채 비율이 18년도에 감소한 걸 살펴볼 수 있는데 18년도에는 IPO 활용해서 부채 비율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유보율이 줄어든 것도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의 상승하고 연관성이 있겠죠. 이거는 공시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기업의 보고서 살펴보면 회사의 개요에 내려보면 미상한 전환사채가 있어요. 미상한 전환사채를 다룰 때 어떤 걸 살펴보셔야 되냐면 발행일이 언제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전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2020년 7월부터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시장에 전환 청구가 가능한데 이때 전환 조건상 전환 가액은 19,900원에 50만 주, 24,189원에 57만 주, 합쳐서 108만 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차트에 그어봐야 됩니다. 24,189원에 50만 주, 19,900원에 50만 주, 합쳐서 100만 주가 이 가격에서 전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있다는 뜻인데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0억이 넘는 금액이죠. 그러면 300억이 넘는 주식이 시장에 풀리면 오버행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오버행 이슈가 뭐냐면 주식이 대량으로 풀릴 만한 게 기업에 있으면 이 주식의 차트를 그려나갈 때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전환 주식의 가격보다 많이 올라가면은 많이 올라갈수록 주식의 위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무거워져요. 그래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성질을 띱니다. 8월 3일에 25만 주가 상장한다고 공시를 했어요. 정말 급하게 7월 되자마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8월 3일 날 바로 25만 주가 시장에 보통주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받아줄 세력이 없다면은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대본 마그네틱 말고 2차 전지 중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LG화학을 한번 봅시다. 바닥 기준으로 논할게요. 바닥 기준으로 LG화학은 139%더 오른 겁니다.
그리고 대보마그네틱은 140% 오른 겁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 더 가벼워야 되는데 시가총액 37조짜리 기업하고 시가총액 2200억짜리 기업하고 오르는 속도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굳이 시총이 작을수록 위험한 대보마그네틱에 투자할까요? LG화학에 투자할까요? 대형주가 그날 등락률은 작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26일날 2차전지 테마주가 전부 다 올랐을 때 6% 올랐으면 대보마그네틱은 16% 오르면서 훨씬 많이 갔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을 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을 만약에 하시겠다면은 LG화학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인공인 대보마그네틱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보마그네틱의 제품은 이렇습니다. 전자석 탈철기라고 해서 건식과 습식이 있고요. 서스펜디드 자력 선별기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요. 격자형 자력 선별기, 비철금속 선별기, 금속 검출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업황에 따라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기차 업황이 앞으로 좋아질 거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을 수 있죠. 기업이 잘한다면 이 성장성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제품은 전자석 탈철기, 2차전지 소재의 미량의 철 이물질을 제거하는 제품이고요. 생산 실적 살펴보면은 가동률이 낮아요. 화성에 있는 공장 토지 가치가 증가된 게 보이는데 밑에 보면은 추가 매입한 토지라고 합니다. 독특한 점은 가족 기업이고 전체 주식의 68.7%를 본인, 부인, 아들, 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 기업들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당 정책인데요. 다른 상장 기업 중에 가족 기업들 살펴봐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배당을 안 준다는 겁니다. 가족 기업들은 배당을 한다 해도 등재된 주주들 위주로 차별적인 배당 정책을 펼쳐요. 이 등재 주주들은 배당을 500원 한다 하면 그 외 기타 주주들은 100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족 위주의 배당 정책을 펼치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이런 가족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승계할 때 주가가 널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가치 투자에서는 잘 안 다루는 형태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보통은 피합니다. 단점이 몇 가지 보이네요. 지금 대표가 출생 연월이 퇴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재직 기한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1년도 3월에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 진짜 은퇴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부사장인 아들이 승계를 받을 것 같은데 임기 만료 때까지는 주가가 큰 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저평가인 상황에서 기업 가치를 유지시킨 다음에 승계를 하고 승계에 대한 세금을 최대한 작게 낸 다음에 아들의 영업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승계가 끝나면 감춰놨던 실적들을 꺼내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척 보여주며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승계를 받고 나서 폭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이전에 대표가 꽁꽁 숨겨놨던 자산과 영업 능력을 보여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런 나이 많은 대표가 운영을 할 때는 임기 만료일 전후해서 승계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게 오히려 크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부터 투자하면은 최소 1년, 그러니까 승계 구도가 끝나고 대표이사가 바뀌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반, 길게는 2, 3년까지 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보마그네틱은 업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2차전지 작전주들 운용이 될 때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 크지 않아서 저는 매매하기 힘든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난 4월 29일 공시 보면은 신규 시설 투자 290억 당초에 계획된 금액이 220억으로 마감이 됐고 공사가 끝난 게 4월 30일입니다. 그러면은 2분기 때는 공장 가동률이 더 작게 나오겠죠?
공장이 신규 시설 투자한 공장이 완공이 되었으니까 2분기 때는 공장 가동률은 더 작게 나올 텐데 이 신규 시설 투자가 완료될 쯤에 기존 공장 가동률은 80%가 넘었어야 됩니다. 아까 봤을 때는 1분기에 40%대 공장 가동률을 보였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급감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빚져서 신규 시설 투자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더 안 좋아질 거로 예측이 되고, 그리고 이런 저한 청구권에 의한 오보행 이슈도 흐름이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좋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19년도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살펴봤을 때는 또 무상증자 했을 때쯤의 가격을 기준으로 퍼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죠. 27,000원에 19년도 EPS 593을 나누면 퍼가 45배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4분기까지, 올해 1분기 실적이 4분기까지 비슷하게 이어진다면 최악의 경우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EPS가 13 곱하기 4가 되고 그러면 52죠. 현재 주가 32,900원을 52로 나누면 퍼가 몇이 나오나요? 632가 나오죠. 저라면 미래에 성장할 거를 예측하고 들어가는 게 주식이라지만 지금은 테마 상승 외에 악재될 만한 게 많다. 일단은 전환 청구권에 대한 오버행 이슈, 가족 기업에 대한 배당 부재, 그리고 공시 제외주주가 30% 이내면은 품절주라고 하죠. 그러면 시장가 매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급락으로 변합니다.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요. 긍정적인 내용은 2차전지 산업이 급성장 중이고 2차전지 제조 과정에서 안전 문제로 이슈인 탈철 공정이 기존에 3회였었는데 4회에서 5회로 늘어나기 때문에 공정별로 적용된 탈철기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내용이라서 반영이 되긴 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하는 날이 온다면 내년에 대표이사가 바뀔 주주총회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 상황 봐서 승계구도로 흘러갈 것 같으면 관심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에 배당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직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가족 기업에 대한 케이스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우마그네틱 그래서 결론은 고평가여서 어렵고 단점도 많이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할 거면 이거보다는 물려도 대형주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번 방송 시작할 때 시황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거대한 리스크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리스크 관리는 해볼 만한 시점이다. 그렇게 마감 짓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아무래도 그 기업의 단점이 좀 많이 나와서 걱정인데 기업의 리스크 보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의 단점을 지적한다고 이 종목이 나쁜 기업은 아닌 거고 제가 지금은 고평가라서 저 같은 투자자는 안 한다는 것 뿐이지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고 간혹 전환사채가 나올 때 급등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8월 3일 상장 예정인 25만 주는 마이너스 2거래일 7월 30일부터 주식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7월 30일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전환 청구권을 받아주려는 세력이 들어오고 주가가 오를 때 개인이 붙을 때 그 종목을 넘기는 뭐 그런 식으로 급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사실 세력들 간에 오가는 얘기지 저희는 모르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그날 급등이 나온다고 500만 개미는 이거 예측 못하던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때는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신청 주신 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마그네틱이 단점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번 저한청구권 관련된 이슈만 한번 내가 베팅을 해보겠다 그러면 뭐 들고 가시는 거고 아니면은 아니 뭐 그렇게 단점이 많으면 관종 삭제하고 LG화학을 볼까 그렇게 포트 관리를 바꿔나가시는 것도 본인의 판단이니까 의의는 같이 공부를 해봤고 내가 봤을 때는 성장성 있고 좋은 기업인 줄만 알았는데 파헤쳐 보니까 내가 못 본 리스크도 있었구나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